안녕하세요. 상일 프로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매매주의보. 현재 우리 증시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개선되지 않고 어떤 그 미국 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를 하고 미국 증시나 이머징 마켓 증시에서 자산을 이동을 해서 지금 채권 시장에 자산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달러 지수랑 우리 코스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한 2017년 정도 되고 미국에 대선이 있는 시기가 아마 요 정도 요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즈음에 어떤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힐러리하고 트럼프 간에 대선 경합이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힐러리가 당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안은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우리 코스피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당시에 2016년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어떤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하는 등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나스닥은 바로 회복을 했지만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2016년 10월, 11월 요 당시에 어떤 코스피 또는 코스닥이 깊은 월봉상 음봉을 맞이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2016년 이제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때 이제가 9월이고 요때가 10월이고 요때 11월 요때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 겨우 어떤 외국인 기관이 어떤 매수를 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일단 연말 수급이 좀 변동이 있으면서 1월 달까지 어떤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12월, 1월까지 양봉을 발생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요 이후에 이제 배당락 관련해서 2월 달에 매도가 일부 나왔고 3월 달에 외국인이 배당락 관련해서 많은 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한시적으로 일단 배당락으로 우리 시장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해도 일단 2월 달, 3월 달 요때는 기관 수급을 해서 3월 달까지 양봉이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이슈로 이제 코덱스 여기 이제 레버리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스피를 이제 2배 추종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우리 코스피는 2016년에 9월, 10월, 11월 외국인 기관 매도 셀이 있었다. 개인도 특히 그 개인도 어떤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매도를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받쳐주지 않으면서 지수가 11월, 12월 동안 하락을 했었다. 이것도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10월, 11월 2016년에 음봉이 발생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에버리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 이렇게 보면 코스닥은 좀 심각했어요. 2016년 10월, 11월 달 2개월 동안 거의 깊은 음봉을 맞이했었다. 코스피랑 똑같이 12월이 돼서야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들어왔고 기관도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저점을 기지를 하고 상승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스닥은 외국인은 바로 1월 달에 배당락 해서 물량을 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1월 효과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했다. 이런 거고요.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혹시 2016년에처럼 대주주 양도세 부과 방침 등등으로 해서 수급이 악화되면서 10월, 11월 이렇게 깊은 음봉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12월 달 뭐 배당 시즌이 가까워오면서 외국인의 어떤 배당을 노린 매수가 있었고 12월 달에 일단 저점을 지지하고 강력한 반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를 해서 올해에도 매매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나스닥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나스닥이 10월 달에 이렇게 월봉상 음봉을 보였습니다. 뭐 11월, 뭐 12월, 요때 이제 대선이 끝나고 11월 달부터는 저점을 높여가는 양봉이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뭐 발생을 했고요. 이 나스닥은 그나마 견조한 그러한 흐름을 2016년도에 보였다. 근데 우리는 10월, 11월 달에 뭐 코스닥 음봉을 맞이했는데 아무래도 그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만큼은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상황에 뭐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개인들의 뭐 세로비 12월 초까지 뭐 지속적으로 뭐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대주주 양도세가 뭐 지금 3억 원으로 올해부터 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명절 전인데도 벌써부터 개인의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수급이 상당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우리 시장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서 위에 이제 매물대를 쌓아놓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일단 코스피는 바뀌고 있고요. 어떤 그 구름대를 하향 이탈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보다는 수급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유는 이제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그 불량한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특히 뭐 트럼프는 어떤 대선 카드로 이 불량안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10월 말 정도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부양안에 합의를 했다. 뭐 이러한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위험자산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뭐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코스피도 하방을 유지를 하고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하방에 뭐 지지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750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괴리율이 한 50% 정도 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10월, 뭐 11월까지 이런 지리한 이제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뭐 섣불리 뭐 매수에 참여하는 것보다 11월 말, 12월 초 이때 저점을 노려서 뭐 공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뭐 3억 원 요 부분이 뭐 정부에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련 단체에서 청와대 청원도 하고 해서 이게 만약에 그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사항이 유예된다던가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상방이 좀 열려 있고 아래 구름대에서 지지하면서 윗부분으로 뭐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K 뉴딜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의지를 표현을 하고 뭐 ETF라든가 각종 펀드 지수 종목에 편입을 추진을 하고 이러한 그 신재생, 뭐 2차 전지, 뭐 인터넷, 뭐 바이오 이쪽에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단지 이제 그게 관심이고 어떤 에너지 어떤 집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과연 뭐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뭐 이거는 물음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왔던 개인들이 이번에 고점에서 뭐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의 성격이 이제 누구는 뭐 반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개인이 원치 않게 어떤 그 담보 부족으로 일단 시중에 뭐 증권사에서 시초가에 뭐 던져져서 일반 종목들도 보유 분들한테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뭐 계좌에 손실을 입히는 뭐 그런 영향으로 뭐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런 반대 매매가 뭐 추세적으로 나오면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그 외국인하고 뭐 기관 쪽에서 아래서 받쳐서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은 그 하락 시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장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어떤 공포라든가 뭐 손실을 입으면서 계좌들이 많이 손상을 입는 뭐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경우
시장의 주체가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뭐 기관도 윗가격으로 이렇게 받쳐줄 의사가 없어요. 되수록 하락을 시킨 후에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보통 호가를 낮추면서 매수를 하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수급 공백 상황을 뭐 장기화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수급의 뭐 왜곡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10월달, 11월달 상승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선물이 어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이 선물이 상승을 하면 또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뭐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웹도도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대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게 뭐 선물 지수가 상승을 못하고 횡보를 하는 뭐 그런 현상이 금요일 날 뭐 발생을 했습니다.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리스크 오프 현상일 때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는 뭐 상당히 모연하다,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외국인은 뭐 10월 달에 이미 투자에 대한 그 북크로징을 완성을 하는 뭐 그런 일정에 있고요. 기관도 연말이 되면서 이제 북크로징을 하면서 그동안에 보유한 주식 자산들에 대한 뭐 정리하는 뭐 그런 시즌이 뭐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뭐 연말에 뭐 포트폴리오 뭐 리밸런싱 관련 이슈가 있는데, 뭐 일부 요건은 리밸런싱 이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많은 기관의 뭐 자금의 뭐 우리 증시에 뭐 유입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기금도 그렇고 뭐 투신도 뭐 북크로징에 나서면서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개인들도 현재 어떤 대주주 조건 등으로 인해서 매도에 이제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후에는 특별하게 10월, 11월 매수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2016년에는 뭐 달러 지수가 뭐 지나치게 급등을 했지만, 그리고 그때는 뭐 금리 인상 뭐 이슈가 있었고, 달러 지수가 뭐 그 당시보다는 많이 높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수출이 개선되면서 9월달, 10월달에는 일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반드시 2016년도에 뭐 10월, 11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상당히 수급이 꼬였었다. 특히 그 개인 매수로 뭐 운영이 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정도 뭐 급락을 보였었다. 뭐 이런 그 과거 뭐 경험이 있긴 하지만 16년도 대선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 뭐 외국인 수급이 일부 들어온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OLED 뭐 장비 쪽에 SFA 이쪽 이제 기관 쪽이 뭐 매수를 하면서 이제 그 하단부에서 어떤 그 매수 공백 상황을 좀 그나마 메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FA는 OLED 관련 뭐 장비 관련 종목으로 뭐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대형 종목으로는 뭐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가 뭐 성과 실적이 뭐 개선이 기대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차 전지에는 뭐 LG화학, 그리고 전자기기에서는 LG전자 이쪽이 좀 유리하고요. 금요일날 장 후반부에 뭐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뭐 합병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해서 900억 원 뭐 지원금을 책정을 하고 뭐 지원을 하겠다, 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뭐 어느 정도 뭐 사전에 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뭐 제넥신 이쪽 기업도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KB금융 뭐 2년 10년 뭐 스프레드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금융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미국의 뭐 금융 자본들도 이제
해지 펀드라든가 기타 그 옵션 관련해서 증거금을 뭐 하향 조절을 하겠다. 이게 이제 볼코룰인데 10월 달부터 이런 볼코룰이 좀 완화가 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금융주에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어떤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KB금융을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에서 꽤 많은 양을 매수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바이넥스 그리고 뭐 신풍제약은 백신 관련해서 정부의 뭐 지원 대상이기도 하고 뭐 대형주 위주로 아까 얘기한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뭐 자동차 이쪽에 어떤 실적 개선에 뭐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쪽 대형주 쪽에 뭐 외국인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RF, HIC 뭐 기관의 수급이 뭐 괜찮다 하겠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인의 매도세를 그나마 기관에서 어느 정도 급락을 방지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G가 언제 뭐 반등으로 전환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뭐 들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연말이나 연초에 KMW 이런 기업들이 뭐 실적 개선세가 뭐 두드러진다 뭐 이런 증권사 레포트도 있고 해서 기관이 하여간 하방은 뭐 지지를 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RFHIC 관련 종목들은 기관이 뭐 뒷배를 봐주고 있다.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은 뭐 그런 종목입니다. 기관이 뜬금없이 한 190만 주 매수를 했는데 혹시 뭐 바벨 전략에 의거해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뭐 종목들을 일부 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 대상이 뭐 메디포스트도 될 수 있다 해서 아직 뭐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정 기간 중에 뭐 그동안 많이 상승한 뭐 그런 부담감도 없고 특히 이제 기관의 포트폴리오 변경 정책에 따라서 일단 기관이 뭐 손을 댔다고 하면 일단 그 바벨 전략에 의거해서 일부 뭐 상승으로 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하나 머티리얼스 학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이번 달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고 그런 이후에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이제 장을 어느 정도 하방을 방지를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꽤 많은 양을 매도를 하면서 뭐 지난달에 일부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반도체 이제 소재 장비 관련 종목 중에 일단은 상당히 뭐 지지력 그러니까 2만 원대 이하의 강력한 지지대가 있고 해서 또 최근에 월봉상 이렇게 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등 상승세를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스 이거는 관중에 넣고 매매 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넥스거든요. 2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달에 뭐 급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달에 매수세가 일부 주춤하고 그 다음에 기관에 뭐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월봉상 상승의 큰 거래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요. 월봉상 이렇게 큰 캔들의 어떤 중앙 지점에서는 일부 매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이넥스 여기 이제 뭐 CMO 관련해서 제약 분야 파운드리 쪽에서 뭐 제약 그 약들을 뭐 생산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뭐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이 CMO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뭐 월봉상 거의 뭐 오른 게 없어요. 뭐 거의 횡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이번 달에 지난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엊그제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뭐 바닥권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뭐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떤 그 보유 종목을 매수해서 뭐 존버를 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10월, 11월 일단 하락을 하고 12월 달에 외국인 기관의 또 수급이 뭐 개선돼서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뭐 이유가 뭐 배당락 때문에 뭐 이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타 뭐 대선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나 채권에서 일부 뭐 주식으로 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그런 호재성 뉴스로 뭐 연말에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내년 초에는 뭐 이것저것 뭐 명목금리보다 뭐 시중금리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다 해서 주식 자금으로 또 일부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후에 내년까지 장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10월, 11월은 어떤 그 중요한 대형 IT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실적이 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 매매에 참여를 하시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신용 물량이 많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일단 반대 매매를 당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아래 가격에서 받치는 그런 매수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매물에도 지수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이게 뭐 어떤 질이 좋은 그런 수급들이 아니라 어떤 그 물폭탄을 제조를 하고 다음날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참여를 하면 물폭탄을 터뜨리는 스냅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폭탄, 스냅업 현상들을 조심을 하면서 장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